안녕하세요. 7년차 에어비앤비 호스트 머닉스입니다. 나도 방 예쁘게 꾸며서 돈 한번 벌어볼까? 완전 낭만적인 부업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보셨죠? 요즘에 에어비앤비 부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고 근사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로망 뒤에 숨겨진 현실은 인테리어 공사 덤탱이, 끝나지 않는 숙소 꾸미기, 진상 손님과의 전쟁입니다. 잘못하면 돈 벌려다 내 돈, 내 시간, 내 감정까지 다 갉아먹는 밑빠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에어비앤비 부업의 치명적인 단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에어비앤비를 해야 될지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기대치를 정확하게 잡고 가실게요. 에어비앤비는 완전 자동화가 아니라 반자동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완전 자동화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완전 자동화는 주택이나 상가 월세 투자 같은 것들입니다. 재계약 기간 외에는 전혀 신경 쓸 것이 없죠.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어떨까요? 청소, 침구 준비, 게스트 문의 응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반자동화도 못하고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청소는 외주를 주죠. 침구는 저도 직접 세탁을 하지만 업체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게스트 응대 정도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4개의 숙소를 운영을 하는데도 소요 시간이 하루에 5분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게스트가 하는 질문들은 거의 고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 질문에 대한 답변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선택한 다음 전송만 하면 바로 응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화는 아니고 반자동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동화냐 반자동화냐를 떠나서 진짜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비용이죠. 에어비앤비는 결국 사진으로 팔리는 사업입니다. 고객들은 실제로 숙소를 와본 게 아니라 사진과 후기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 취향이 곧 시장의 선택을 받는 경쟁력 있는 인테리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사진 한 장으로 고객을 유혹하는 포토제닉한 공간 기획, 작은 공간에서 최대의 만족감을 주는 실용적인 가구 배치. 이건 경험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팁을 좀 드리면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슈퍼호스트와 게스트 선호 숙소를 찾아서 하나씩 뜯어보면서 내 숙소에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을지 공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을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도배, 장판, 화장실, 전기. 때에 따라서는 싱크대 혹은 구조 변경을 위해서 목공 공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가구 위치를 기획을 하고 집기들을 세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공사를 처음 해볼 때 인테리어 업체에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필수예요. 이건 안 하면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런 업자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그래 하는 김에 해야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지출로 수익률이 급감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해결책은 종합 인테리어의 턴키 방식, 즉 업체에다가 일괄로 맡기지 마세요. 개별 공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배면 도배, 화장실이면 화장실, 각각 일을 맡기라는 거죠. 직접 사용해본 업체나 혹은 지인이 쓴 업체를 쓴다면 덤탱이를 쓸 위험도가 낮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업체도 없고 지인이 써본 업체도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한 두세 군데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최저가에 하면 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최저가의 공사를 하면 마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액도 받아보시고 그 업체가 이전에 했던 공사의 사진들을 좀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 사진을 참고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물 찾는 것보다 오픈할 때까지 이 세팅이 더 힘들다. 계약 후부터 공사, 집기, 세팅, 허가, 사업자 신고, 사진 촬영, 숙소 등록 이렇게까지 하기가 생각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이 기간 동안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수익은 0원이죠. 여기에 공사 일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구 배송이 늦어지면 또 그만큼 시간이 늘어납니다. 특히 인테리어 경험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구를 넣었더니 문이 안 열린다거나 생각했던 곳에 가구가 안 들어가지거나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가구 주문한 것들이 다 왔는데 배치를 다시 해야 된다면 시간과 돈을 둘 다 날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전에 구청에서 실사가 나올 때까지 보통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 같은 곳은 3주에서 4주가 걸리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다 하고 나서 실사를 요청을 하면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꼭 구청의 실사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일정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세요. 인테리어는 2에서 3주로 기간의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해야지 얼추 그 기간에 끝나게 됩니다.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 시간이 계속 가요. 인테리어의 첫 시작은 정확한 내부 치수와 가구 치수를 파악을 해서 기획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공사의 범위도 내 총 예산을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공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과 셀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나눠야만 돈 낭비 없이 세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또 다른 벽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은 단순히 청소하고 답장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 마케팅, CS 관리, 게스트 관리 등 익혀야 될 노하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가격을 너무 비싸게 혹은 싸게 받거나 숙소 설명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서 진상 손님을 받거나 사소한 실수로 후기 테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게스트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게스트가 그냥 숙박하고 가면 끝이 아니라 모두 후기로 흔적이 남게 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후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평점이 낮아지면 예약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수입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익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은 곧 손해를 보면서 배우는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이 이 후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해당 숙소에 남아서 꼬리표처럼 따라 붙게 되죠. 이것은 지속적인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어비앤비를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톡방이나 카페 등 커뮤니티에 참여를 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자동화, 인테리어 공사 및 세팅 방법, 허가 과정, 운영 방법 등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처음 가는 길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길을 잘못 들어서 되돌아오기도 하고 막다른 길에서 헤매면서 2배의 시간과 기름값을 쓰게 되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수천만 원을 사용해가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다르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7년간의 시행착오를 A부터 Z까지 담은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내가 시작할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넣었어요. 계약 후에 제가 직접 방문 드려서 숙소에 맞는 개별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오픈 과정을 1대1 Q&A로 6개월 동안 저랑 진행을 하면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임장을 더욱 쉽게 만들어주는 팀을 구성을 해드리고요. 과거 수강생들과 제가 써본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평면도, 피난 대피도를 만들기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리고 제가 세팅할 때 직접 사용한 90여 가지의 품목 리스트를 드립니다. 이 품목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만 해도 시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종의 필수 참고 파일을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총 100만 원의 상금 제도까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처음 시작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도 꼭 부업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 혹은 에어비앤비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